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도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는 가야 고분군을 찾았습니다. 인사이드 이슈에서는 약속은 내팽개치고 이속만 챙기는 롯데 아울렛 사태 짚어봅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20년째 야학을 운영하는 분을 만나 참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제시대 군국주의 역사학자들의 주장일 뿐인 임나 일본부설을 정부기관 홈페이지에까지 실었습니다.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 재주장과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올해 일본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 391년 외가 바다를 건너와 가야는 물론 백제와 신라를 신하로 삼고 200년간 통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나 일본부설입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뿌리라며 일제가 내세운 일선 동조론의 근거이자 강제 합병을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부의 증거를 찾기 위해 가야 고분군을 파헤쳤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들이 임나 일본부설을 다시 주장합니다. 政府の意向に近いような形で強調するというようなね結果に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そういう意味ではバランスを欠いている。 조선 총독부가 일제강점기 임나일 본부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했던 함안마리산 34호 고분입니다. 역사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대 가야. 그래서 가야를 알기 위해서는 유물과 유적 등 고고하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야 유적의 80%가 몰려있는 경상남도는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있는지 뉴스 인사이드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금관 가야의 중심지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국내외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람개비 모양의 파형 동기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88호분 한 곳에서만 12점이 출토됐습니다. 파형동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본의 오늘날 말하는 천황들이 소유하는 천황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대성동 88호분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렇게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용 문양이 새겨진 화려한 모양의 금동 허리띠는 물론 다른 호분에서는 마구들이 대량으로 수습됐습니다. 특히 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말 장식들은 한반도에서는 금동 제품이 5세기 후반에서나 출현한다는 기존의 정설을 뒤엎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런 유물이 출토됐다는 자체에 새로운 어떤 충격 또는 감동 이런 걸 좀 받았습니다. 다른 호분에서 여성 노비들로 추정되는 순정인들의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4세기 때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가치를 지니는 그런 고분인 것 같습니다. 今まで少しですね、予測していなかったような遺物も出てまうわけで、こういうのが大量明確に出てきたことで、非常に興奮しています。 하지만 대성동 고분군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채소를 키우던 밭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분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고 으뜸 석실에 있던 유구들은 도굴돼 사라졌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여기가 주 피장자가 있는 공간입니다만은 이쪽 부분이 거의 다 도굴이 됐습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 도굴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뒤늦게나마 국가서적으로 지정된 대성동 고분군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소가야 시대 고분들이 몰려있는 산청 준총리 고분군. 산 능선 따라 소나무 밭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훼손된 숲 가장자리에 지름 30m가 넘는 초대형 고분이 있습니다.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반까지 이 일대를 지배한 소가야의 최고 권력자 무덤입니다. 고분 상단부는 3m 이상 훼손돼 석실의 돌들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문화재청 임시 발굴 당시 고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쳐놨던 천막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주변으로 고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석실의 뚜껑들이 땅속에 처박혀 있고 일부는 공사판 자재 마냥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이 고분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중장비로 밀은 상태에서 뚜껑돌들이 저기 있던 뚜껑들이 이렇게 밀려난 상태입니다. 조각조각 깨진 도자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빗살무늬와 손잡이 형태를 비춰봐서 가야시대 토기입니다. 주변 나무들의 상태로 봐서 최근에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촌리 고분군이 알려진 건 지난 1980년대 초. 한 대학 조사팀이 고분 일부를 발굴했는데 백제와 신라 왕릉에서만 나왔던 은장대도 등 희귀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그만 목강묘에서 그런 칼이 나오고 동시에 금동장의 말 안장이 같이 나왔습니다. 상상컨대 더 큰 규모의 무덤에서는 더 굉장한 유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록상으로는 알 수가 없으나 육가야에 못지않는 굉장히 그 힘이 있었던 가야가 그 지역에 있었고 그들이 남겨놓은 물질적 자료가 바로 이 고분군이다. 조사팀은 당시 산 전체에 500여 개의 크고 작은 고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훼손된 7부 능선 일대에서 파악한 고분은 최소 160기. 왕릉급 고분 4기를 포함해 최소한 수십 기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사적급으로 평가받던 중총리 고분군 일대 땅의 소유주는 인근에 있는 한 영농조합. 지난 2010년 해당 대지에 약초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산청군에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산청군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검토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지만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때 당시 처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던가요? 우리 그 산지 담당자는 공개 처분을 했네. 예. 뉴스인사이드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용농조합의 대표이사가 현 경상남도 의원의 가족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도의원 역시 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제가 그 약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그 하고 빌려가지고 했다는 게 2년인가 3년. 네. 때는 땅 소유사도 아니고. 네. 그래 이사로만 등재돼 있다가. 현행법상 확인된 매장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문화재가 발굴됐는데도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산청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적이 존재하는 걸 몰랐다. 지금 이사 같은 것도 그렇게 냈었고 산청군 쪽에서는 일단 봤을 때는 일단 행정 절차상에 문제 크다 이렇게 본 거죠. 인근 주민들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해당 부지에 최근 전원주택이나 펜션 건립 문의가 많다고 말합니다.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지으려고 많이 그 요청이 들어온답니다. 일단
한꺼번에 산에서 한꺼번에 용도 배낭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소나무를 먼저 없애고 다시 밭을 용도로 변경해서 이게 펜션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지어나가는 거죠. 지난 2000년 경상남도 문화재로 등록된 함안군 남문의 고분구입니다. 아라가야 최후의 왕묘로 추정되면서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어디가 고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민가에서 밭 경작을 위해 고분을 파헤치는 건 예산일. 지름 20m가량의 중형급 고분 상층부를 깎아버리고 심지어 그 위에다 돛자리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밭으로 경작하면서도 절토하고 그다음에 묘지로 만들면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장비로 절토해서 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토를 하게 합니다. 그때 많이 고분이 사라집니다. 봉우리의 높이도 지금 이게 다 밤나무 가수원이었는데 밤나무 가수원 단지 만들면서도 많이 삭토를 시키고. 경상남도 문화재인 합천 삼가 고분군 등 다른 지역의 고분군도 마찬가지. 도굴 구멍을 그대로 내버려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가 하면 석실 앞 흙이 무너져 안이 훤히 드러나는데 경남 지역 가야 유적 500여 곳 가운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9곳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대부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1916년 조선 총독부는 5개년 계획으로 조선 고적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진행합니다. 총독부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초기 총독은 직접 발굴 현장에 나가 이를 격려하거나 보고서를 희호에 쓰기도 했습니다. 사업 초기 발굴은 경남 지역 가야 유적에 집중됐습니다. 임나 일본부가 김해나 함안 지역에 있었다는 일본서기 기록에 따라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총독이 당시 그 임나일본부의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되는 고령의 대가야 왕궁지에 와서 임나 대가야 공성지라는 이러한 어떤 시호를 남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들의 특히 가야 지역의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집중 발굴을 진행한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700여 기의 고분이 능선을 따라 몰려있는 대가야의 대표 유적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발굴 당시 가장 관심을 끈 건 지름 27m, 높이 6m 규모의 44호분이었습니다. 왕의 석실 둘레에 32기의 작은 석실에서 순장인 40명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확인된 순장묘이자 최대 규모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주인공의 무덤방 이외에 많은 순장자들의 무덤방을 만드는 순장묘가 이렇게 다양한 순장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큰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고령군이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한 건 지난 2000년대 초. 열악한 군재정에 한 해 10억 원가량을 투입해 복원과 보존 사업을 벌인 한편 대가야 테마공원과 왕릉 전시관 등을 만들어 지역민들의 휴식 공간과 역사 체험 현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새롭고 우리나라 조선 옷대들이 이렇게 참 도자기 하나하나 저를 만들어 놨는 거나 모든 거 볼 때 대단하죠. 모르는 면다가 많은 거 보고 느끼고 가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군과 경북도청은 5년 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금년도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현재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해와 올해 14억 원을 편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단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경상남도 역시 5년 전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훼손 요소가 없는 이른바 완결성이 중요한데요. 가야 유적에 대한 경상남도의 무관심이 지나치다는 학계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은 고사하고 담당 공무원도 1명에 불과한 상황. 가야 유적 말고도 다른 사업까지 중복해서 맡다 보니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는 방역지정체가 주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만 전담을 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중에 이거는 그냥 아주 자그마한 하나밖에 많은 업무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올해 가야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모두 1억 원. 국가사적과 지난해부터 발굴 조사 중인 2곳의 유적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야 유적 500여 곳에 대한 보존과 발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이것이 훨씬 우선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약적으로 고용하고 공무원도 파견하는 형식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고령은 물론 대가야라는 칭호를 얻고는 있지만 12개 가야가 있으면 그중에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가야의 역사는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 경상남도가 사실은 가야 고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뭐 경상북도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유네스코가 해마다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네스코로 지정해서 영영세세 보존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또 한편으로는 보존돼야 되는 것들을 아예 그런 걸 원천봉쇄하고 파괴해도 좋다는 식으로 법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경상남도의 행정 아닌가. 임나일 본부설로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일본 극우 세력에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의 문화재 보호 의식과 정책은 어디까지 왔나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